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구매 플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로는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암호화폐는 여전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 채굴이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을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의 1% 미만 정도의 에너지와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발표 후에 테슬라는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1.2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48,000달러 이하까지 엄청난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5만 달러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자면요. 우선 채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지적을 했죠.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연간 140에서 150 테라와트시 사이입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나 이집트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전 세계 국가로 봤을 때 한 25위권 정도에 위치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조금 옛날 자료라서 아르헨티나와 노르웨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사용량이 많아졌죠. 뭐 많다면 많지만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새로운 통화 에너지의 저장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란 게 정말로 그렇게 많은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들고요. 사실 인구 대비해서는 미국이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세계 2위의 전기 사용 국가인데 인구 대비로 비교하면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비트코인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스퀘어와 아크가 공동으로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백서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력, 풍력, 태양광이 천연가스나 석탄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죠. 바로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단점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 다르죠. 쉬운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그로 인해 수요가 없을 때 전기가 과잉 생산된다든지 또 반대로 수요가 많을 때 전기 생산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없을 때 과도하게 생산된 잉여 전기를 배터리 등으로 보관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잉 생산된 전기는 ESS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배터리 비용 자체도 비싸고 또 배터리는 일정 주기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에 전기를 주입할 때 당연히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또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전력 낭비와 비용이 훨씬 더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송전에 필요한 비용이 에너지 생산 비용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불필요하게 과잉 생산된 에너지를 보관하고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큰 비효율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퀘어와 아크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백서에서는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며 에너지 효율을 올리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태양광은 필요 전력망의 40% 정도를 공급하는 게 한계예요. 그 이상은 투자를 해도 효율 문제로 수익성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병행하게 되면 에너지 생산자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비용은 더 낮아지겠죠. 아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대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추가 자본 지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량의 90%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결국 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형태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에 담긴 에너지를 투입해서 전기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그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통화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자는 이 비트코인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더 저렴해진 비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현재 태양광을 사용해서 전력망 요구량의 40%를 제공할 시 솔라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 지출이 70%,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 지출이 30%인데요. 잉여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 전력망이 필요로 하는 90%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필요한 자본 지출의 33%, 그러니까 3분의 1을 비트코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자는 이만큼의 추가 수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의 40% 수준의 전기를 공급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자본 지출로 전력망이 요구하는 9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퀘어의 CEO인 잭 돌시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더 촉진시킨다는 트윗을 날린 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라고 답변을 달았었죠. 잭 돌시는 바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이미 꽤 높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8% 정도인데 비트코인 채굴할 때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9%로 비트코인이 10개 생성된다면 그 중에 4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채굴해낸다는 건데 이거는 평균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보다도 높은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무슨 엄청 친환경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채굴장이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수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채굴장을 설치할 경우 이 수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몇몇 지역에 채굴장이 몰려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건데요. 만약 향후 다른 에너지 생산자들이 스퀘어와 아크가 주장한 대로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필요한 전력량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설마 테슬라의 파워를 판매하기 위한 큰 그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1% 미만의 에너지와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도지코인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트위터를 올렸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걸 계기로 비트코인을 버리고 도지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지코인의 트랜잭션은 비트코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채굴에 필요한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의 100분의 1 이하로 굉장히 쉬운 편이어서 채굴에 들어가는 컴퓨팅 에너지는 아마도 비트코인의 1%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채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비트코인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비록 아직은 채굴 난이도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똑같은 작업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채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또한 도지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지코인을 채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을 채용을 한다면 그간의 수개월에 걸친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트윗이 정말 엄청난 복선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또는 법률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부디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현재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트랜잭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채굴 난이도도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높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상태로서는 이더리움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다만 이더리움이 향후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작업 증명 방식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채굴자에게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고 컴퓨터 에너지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반면 지분 증명 방식은 해당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확률로 새로운 코인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9개 가진 사람이 있고 1개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코인이 10개 생성되면 9개 가진 사람한테는 그 10개 중 9개가 돌아가고 1개 가진 사람한테는 새로 생성된 10개 중 1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의 1% 이하 정도의 굉장히 적은 컴퓨팅 에너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면 이더리움을 테슬라의 새로운 구매 암호화폐로 채택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거는 전부 추측일 뿐이고요. 일단 당장 비트코인 거래는 중단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고, 언제 재개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 뉴스가 테슬라와 비트코인 둘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섣불리 짐작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정도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 수준이고 실질적인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비트코인의 비중은 전체 보유 현금의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벌게 될 돈을 생각하면 정말 극히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뉴스로 인해서 향후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면 둘 모두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이벤트를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굉장한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